안녕하세요. 신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동섭입니다. 10월 10일 날, 이 대학 입시를 발표하면서 2028 대입에 발표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현행 9등급을 5등급으로 낮추고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를 했는데 뭐 진로 선택 과목이든 융합 선택 과목이든 전부 5등급제 상대 평가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동섭 이사님, 특히 이제 대학 입학사정관도 하셨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고 학교 현장에서 30년 넘게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십니다. 진동섭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제라고 해서 전 과목 1등급짜리가 많이 나올까요? 일단 5등급이니까 전 과목 1등급인 학생들이 늘어나겠죠? 많이 늘어나겠죠. 이게 4%에서 1등급을 맞는 거하고 그 다음에 4%대 1등급인데 4%가 안 돼서 2등급을 맞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통틀어가지고 다 10% 안에 들면 1등급이니까 숫자는 많이 늘 것 같아요. 지금은 전교에서 모든 과목 1등급인 학생이 있거나 없는 학교도 많죠. 있거나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200 몇 명 된다 하더라고요. 교과 전형으로 서울대 지역균형이 교과 전형으로 뽑은 적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그럴 때 퍼펙트인 학생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한 학교에 4명 있는 학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겠죠. 근데 그때 서울대 어떤 사정관님이 수백 명이 아니라 한 200명에서 300명 사이더라.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4% 안에 든다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배우는 과목이 거의 한 50과목 되거든요. 그렇죠. 50과목 4% 안에 든다는 게 만들어지기도 진짜 어렵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군단위 학교는 뭐 쉽지 않냐 그런데 군단위 학교도 과목별로 다 매니어들이 있어서 잘 안 됩니다. 또 군단위 학교는 또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한 문제만 실수한다 하더라도 인원수도 적고 또 그 과목별로 매니아들이 반드시 있대요. 어쨌든 5등급이니까 10% 안에 들게 되면 결국은 1등급인 학생들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대개 한 5% 정도, 4, 5% 정도 될 것 같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재학생이 40만이니까 40만 중에 4%면 16,000명 정도가 전 과목 1등급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학생부가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죠. 정시로 가는 학생들은 학생부 반영이 안 되는데 수시에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는데 현재는 교과 전형 10%를 학교장 추천으로 뽑게 돼 있잖아요. 이 학생들이 다 1등급이랄 거고 그럼 얘네들 뭘로 변별하지 하는 문제가 있고요. 종합 전형은 등급이 없어도 선발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과목에 평균은 얼마인데 원점수가 얼마고 이 학생들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몇 명인가를 보면 세특을 반영해가지고 전체 학생의 2년 반 동안의 학습 상황 혹은 뭐 재수했다면 3년 동안의 학습 상황을 판단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등급이냐가 중요한 부분은 사실 교과 전형이지 종합 전형에서 어디까지냐면 40% 권유받은 학교 거기까지는 사실 그 등급이 없어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5등급이야 아니면 뭐 9등급이야 아니면 뭐 절대 평가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 그룹에 해당되는 얘기고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교과 전형에서도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원점수를 반영해서 중학교 석차현명부를 만들어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과 전형에서 지금 학교생활교육 원점수가 이제 대학까지 가니까 그걸 반영해가지고서 석차를 낸다면 동점자 하나도 없이 충분히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과목 1등급이래야 하느냐.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전과목 1등급이 아니라도 뭐 예. 등급 평균이 그러면, 1.01, 1.02, 1.03서부터 해서 이렇게 쭉 줄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종합전형의 경우는 뭐 줄을 원래 세우는 게 아니라서 예. 정성평가에서 뽑는 거니까 전과목 1등급 아니어도 된다. 네가 원하는 과목을 듣고 어려운 과목을 듣고 도전적으로 공부하고 예. 그리고 뭐 열정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교과 전형이야. 근데 교과 전형은 그러면 최상위권 대학은 없어질 건가? 아니면 얘네들은 다 1등급이어야 되는데 사실 교과 전형은 숫자로 보면은 다 1등급인 학생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또 이제 게다가 또 이제 뭐 우리 대학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아이들 전부 1등급의 변별력이 안 생긴다 하면은 면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또 다른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지난 입시에서 건국대학교가 수학교육과에 그 거의 1.0 퍼펙트인 학생을 떨어뜨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인데 교과 평가를 했는데 수학 과목을 별로 안 들었대요. 그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몇 학생이 그냥 평점은 좋은데 그런데 그 수강한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이런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서울대 교과 평가 때문에 떨어진 학생도 예. 막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얘가 진짜 한 1점 정도만 수능에다 더 맞았으면 합격할 수 있었나 했는데 근데 교과 평가에서 1점 깎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5등급제라도 전과목 1등급이어야 할까 하는 문제는 1등급이면 좋은데 1등급이 안 됐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종합전형으로 가겠죠? 종합전 애들 많이 예, 들겠네요. 정시라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전 교과를 갖다가 상대평가 예체능하고 교양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를 전부 상대평가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2, 3학년 과목이든 뭐든 상대평가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유가 뭐냐면 현재 영재학교는 그 절대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영재학교 절대평가한다고 그래서 뭐 에이플이나 네. A제로를 맞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냐? 당연히 대부분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성적 부풀리기가 문제가 되지만 그때 성적 부풀리기가 문제가 돼서 이 문제를 상대평가로 바꾼 게 2004년입니다. 네. 그때는 뭐가 없었냐면 입학사정관이 없었을 때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대학에서 예. 이 학교 성적 부풀리기 했네 이렇게 보면 예. 그 학교 학생들은 대학 가기 어려워지거든요. 예. 학생부로는. 근데 이제 블라인드 전형 때문에 블라인드 전형이라도 나중에 평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네가 성적 부풀리기를 해서 내가 떨어뜨린 학교 애들이 누군지를 평가한 다음에 볼 수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반동에서 그러면 그 학교에다가 이 학교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라고 입학사정관 간담회만 하면 금방 알게 돼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히려 성적 부풀리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입학사정관인 거죠. 대학에서 지킨다. 그러니까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성적 부풀리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니 그러면 성취평가제로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A와 B를 적절하게 가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뭐 3,000명의 선생님들을 그 양성을 해가지고 평가 전문가들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현재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규모가 큰 학교로 몰릴 거예요. 뭐 쉬운 과목으로 몰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수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 대입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그게 학생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거고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은 그냥 성적이 좋으면 돼. 그런데 그게 상위권대라면 교과 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하위권 대학은 어차피 문제가 어떤 과목을 있어도 그냥 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 거고 그건 문제가 없는 거죠. 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절대 평가를 해도 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상대 평가하지만 어떤 이 문제는 재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또 이조 장관도 애초에는 일반 선택과목까지 전부 절대 평가하겠다 치면 그렇게 발표를 하다가 이 입시안에서 완전히 그 선회를 했거든요. 5등급으로.
그런 지점도 있어가지고 했던 요 상대평가 문제는 그리고 이제 이게 교과 평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법상에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훈령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도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교과 평가에 대한 거는 앞으로 뭐 더 논의를 해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바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사실 그 학생부의 등급이 중요한 데는 그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대나 뭐 이런 의학학 계열 선발하는 이쪽이잖아요. 예. 지방 쪽에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전반적인 대학에서는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게 별로 없어요. 서울대 같이 뭐 전부 종합 전형으로 한다면 뭐 이게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어려운 과목 어려운 거 선택해서 예. 2등급 맞았다 하더라도 문제 없다. 그럼요. 예. 3등급은 좀 낮습니다. 이게 50% 넘어가기 때문에. 2등급 맞아도 괜찮은데 근데 등급을 빼놓고 봐도 얘가 평균이 이만큼인데 이 정도 했구나. 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니까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등급은 의미가 아주 적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중위권 대학 밖에 있는 대학은 의미가 별로 없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제 서울의 그 10% 합주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거냐 하는 건 관심 있고요. 이게 유지가 안 되면 대학은 굳이 그 교과 전형으로 뽑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아예 서류평가 그냥 해버리고 말자. 뭐 그렇게 될 건데 그럼 지역인재 전형 어떡하지? 이제 그쪽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교육적으로는 상대평가는 좀 교육적은 아니다. 그 교실 안에서 서열을 정한다는 게 그게 또 별로 교육적이지 못하거든요. 한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넌 1등급이고 너는 5등급이다. 이거는 진짜 교육적인 그런 평가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탐구 중심 수업, 논서 수령 시험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것을 촘촘하게 성적을 내서 한 줄 세우기를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 그러면 내가 1등을 하면 제가 시험을 못 봐야 되거든요. 남 못 되는 거를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게 상대평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성적이 안 갈라진다면 그러면 절대평가든 성질평가든 몽땅 다 A 주고 뭐 1등급 다 줘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이제 같이 겹쳐 있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선생님들을 못 믿는다는 얘기인가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뭐 대학 교수들도 그 절대평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니까 어쨌든 절대평가는 사실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를 뭘로 만들까 하는 것이고요. IB 교육과정 같으면 IB 본부에서 그 평가를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것이 잘 작동을 할까 뭐 그런 부분이 신뢰자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서 좀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능이 이제 또 상대평가를 하고 있으니 수능을 갖다가 수시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학교에서 전부 절대평가를 바꾼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문제는 그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요.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논술이라든지 면접이 부활되지 않겠냐. 그럼 사교육비가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우려가 또 있습니다. 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부가 위력을 보이고 있는 데에서의 얘기라고 하면 그러면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논술과 면접을 볼까 하는 문제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면접은 만약에 뭐 면접을 3배수를 봤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다 다른 대학 가고 등록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물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면접을 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뭐 논술을 부과할 수는 있을 텐데 그런데 대학이 논술 문제 출제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논술고사를 한꺼번에 볼 때 같이 보게 하면 몰라도 별도의 문제를 워낙 개발하는 경쟁률이 워낙 세가지고서 그 관리하는 데도 어렵고 왜냐면은 한 300명 뽑는데 거의 뭐 5,000명이 지원하니까 그 대학에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인근 고등학교 교실까지 빌려가지고서 논술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교과 전형에서 굳이 논술과 면접을 보게 될까인데 네. 원래 의대는 다 보잖아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면접을 보니까 뭐 문제가 해결이 될 건데 뭐 의치한 약수 다 면접 본다면 해결이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뭐 굳이 이걸 안 봐도 올 1등급 맞은 학생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거고 네. 아니면 평균대 원점수를 변형해 가지고 동점자 처리 기준 만들면 해결할 수 있어서 굳이 대학이 교과 전형 10%를 위해서 논술과 면접을 보게 될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한 뭐가 남아 있냐면 그 지역 인재 전형에 예. 굉장히 많은 부분을 교과 전형으로 뽑는 데는 예. 동점자 진짜 많을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아마 면접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의대에서 뽑는 인원이 많아봐야 몇십 명이잖아요. 뭐 전북대학 같은 데가 같은 전형 유형으로 64명인가 이렇게 뽑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 정도 되면 뭐 3배수나 4배수 면접 보는데 예. 하루는 볼 수 있으니까 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3배수라고 해도 60명 뽑을 때 한 뭐 200명도 채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논술고사를 보는 건 또 그건 아니죠. 다시 출제해야 되고 논술 예. 공부 만들어야 되고 엄청 복잡합니다. 예. 그러니까 논술보다는 면접을 보게 될 텐데 면접에서 문제풀이 면접보다는 서류 확인 면접을 볼 가능성이 크니 어차피 면접을 볼 텐데 면접 준비는 하세요. 그리고 면접을 지금 보고 있는 단위는 뭐 면접을 계속 볼 것 같지만 면접을 더 신설해 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그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어쨌든 언제 알 수 있게 되냐면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2학년 되는 애는 알게 되니까 아직도 먼 얘기입니다. 네. 그 사이에 할 건 해라.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이제 2학년 4월 달 정도에 발표가 네, 4월 말일. 4월 말일에.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면은 면접이 있다 없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면접은 그때가 더 걱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네, 서울대가 요즘에 보면 예고를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 교육과정과 관계돼 있으니까. 1학년 때 미리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2학기 끝물쯤 가면 되게 서울대는 이렇게 갑니다라고 발표가 될 거고 그러면 서울대를 끼워서 시험 봐야 될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28 대입 전형이 2026년에 이제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요번은 뭐 수능도 크게 변하고 내신도 크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도 25년이나 이때쯤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대학별로 그럼 먼저 이제 서울대처럼 발표하면 되는 거니까요. 교과 과목 선택을 위해서 2025에는 2025에는 뭐 좀 해줘야 됩니다. 2025년 여름 방학이 지나고 나면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줘야 되겠죠. 뭐 이 정도 한번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제도라든지 아니면 방법보다는 국가적인 정책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서울대나 연세대나 아니면 뭐 의대 이런 데도 어떤 전형 계획인지 전형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나와봐야만이 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입시 전략을 짜고 교육과정을 뭐 이렇게 만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